인간이 인간의 몸을 통해 세상과 마주하는 경이로운 순간. 처음으로 입에 담는 것은 따뜻한 체온의 맛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최상의 선물이 되는 한 공기의 밥. 태어나 80세까지 우리는 무려 26만 공기의 밥을 먹습니다. 건강을 위한 수많은 기회들을 빠르게, 맛있고 편하게 넘겨버리면서 잊혀져 버린 음식의 의미. 우리의 세포를 만들고 몸을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음식.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과연 당신의 몸을 위한 것일까요? 집에서 마주한 식탁에는 늘 고기나 자극적인 반찬들이 있었기에 이런 풀밭 식단은 낯설기만 합니다. 예, 음식은 먹어 치우는 게 아닙니다. 해 치우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즐기는 겁니다. 먹는 것은. 그래서 즐기는 것을 오랫동안 즐기십시오. 빨리 하고 치우지 말고요. 예, 오래 씹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음식을 먹어보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2001년에 문을 연 클리닉. 고혈압, 당뇨, 말기암 환자까지 찾아옵니다. 寿命がただ長いだけじゃ良くない。そういうことですね。健康で。そのとよう分かっとるな。いやそれ読んでね。 이곳의 처방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주식은 180g의 현미밥, 반찬은 두부나 낫또 같은 콩 요리에 채소 요리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마무라 요시유키 원장은 육류와 유제품 등 전형적인 서양식 식사를 하는 것이 생활습관병이나 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 말합니다. 職員はですね、実はね、玄米大嫌いだったんですね。なぜかというと、仕事する時に時間があまりなかったんですね。でバタバタっと食べたり、それで外に遠くまで食べに行ったりとかねする人もいましたけども、だんだんこう体の調子がいつの間にかね良くなってきたっていう人が増えてきたんですね。 같은 지역 안에 약 700개의 음식점이 있지만 채소와 현미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코메노코 레스토랑 단 한 곳뿐입니다. 채소가 가득 담긴 미소 된장국에 현미밥, 쫀득한 식감의 연근 버거 스테이크, 살짝 익힌 채소까지, 고기가 아닌 콩으로 만든 특별한 식감의 요리들. 현미는 이곳에서 디저트와 술의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더 이상 현미밥 채식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길은 아닌 것 같네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원에서 들여온 무농약 채소들. 화학약품으로 재배된 채소들은 당해낼 수 없는 자연의 힘을 가졌죠. 今の日本人はもうほとんどの人が白米を食べていて、で玄米っていうものをそもそも食べたことない人がまだ多いんですよね。ですからまずは一度でも美味しい玄米ご飯を食べてもらうと。でそのために僕もこのお店を始めたというのが始めたきっかけなので、やっぱりそれが一番自分の願いですね。まず食べてもらう。そして自分が食べることで体が変わるっていう体験をするんですよね。僕自身も玄米食に変えてから自分の体にいろんな変化が起きて、それですごいなって思った。ですから人間何でも自分で体験して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こうすればいいんだと思えるので、ですから玄米。 이덕희 교수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팝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10년간의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똑같이 살이 쪄도 혈중 팝스 농도가 높을 경우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혈중 팝스 농도가 낮은 이들에게는 당뇨병의 유병률도 현저히 낮았죠. 결국 팝스가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팝스에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팝스와 같은 물질들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담즙으로 분비가 돼요. 담즙과 함께.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우리가 담낭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기름 성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같이 팝스 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제 팝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것이 그냥 장내에 일단 담즙으로 나왔더라도 그것이 그냥 있으면 소장 끝에 가가지고 다시 우리 인체 내로 재흡수되는 기전이 있어요. 이것이 다시 재흡수가 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변으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성분이 이걸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바로 현미 속에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여기 좀 보자. 당신의 푸르른 순간들 그 곁에 함께 갤럭시 S7 엣지 S7 이 자켓의 컨셉은 에어포스. 파일럿의 헬멧처럼 대담한 디자인의 고글. 입는 순간 파일럿이 된 듯 독특한 스타일. 스타일리시하게, 강하게, 따뜻하게. 고스트. Guess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night stand. Why am I so emotional? No,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그 소리를 압축된 상태로 플레이했습니다. no, won't you? 4개의 DAC로 V20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다.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V20. 현무 씨, 네? 이 문제를 풀면 내생남으로 인정합니다. 행복의 나라 픽투 콤보. 행복의 나라 메뉴 중 버거와 음료가 2,500원, 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도 2,500원, 버거와 맥너겟도 2,500원. 픽투 빠바빠빠빠.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 나오는 보일러 다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당신의 보일러는 이미 귀뚜라미입니다. 온수가 끊기지 않는 귀뚜라미만의 저탕식 기술.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저는 지금도 히트텍을 입고 있습니다. 한 장만 입어도 따뜻하니까. 히트텍 10주년. 더 따뜻하게, 기분 좋게. 배고파. 우리 치킨 시키자. 호식이 2마리 치킨 어때? 100% 국내산 할인다. 한 마리 가격에 2마리를. 호식이. 맛도 2배, 양도 2배, 기쁨도 2배. 호식이 2마리 치킨. 비만과 당뇨, 고혈압, 심부전증,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들. 무너진 건강을 스스로 되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릇에 담고 있는 생명의 재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병이라고도 불리는 생활습관병을 약이 아닌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황성수 박사. 생활습관병은 생각을 고쳐야 되고
생각을 고쳐야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요. 습관 고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 생각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머리에 넣을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게 가장 이제 교육의 주 안점입니다.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던 시절 혈관 질환과 고혈압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벽이었죠. 약으로도 한계를 느끼던 그때 현미밥 채식의 효능을 알게 됐습니다. 입원 환자에게 제공한 현미밥 채식이 일반 당뇨식과 약물 복용을 병행한 환자에 비해 좋은 치료제가 됐던 것이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타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독한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 못 바꿨어요. 나이만큼 약봉지도 늘어난 환자들은 건강의 주체가 되기 위해 황성수 박사를 찾습니다.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혹독하게 습관을 고치기도 하죠. 치료 과정은 몸의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며 채소와 현미밥을 먹는 것. 단 정성껏 오래 씹어야 합니다. 제가 몸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그 신부전증과 동시에 이제 그 손마디 관절도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 손마디 관절이 아픈 것이 조금 이제 개선이 돼서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라든지 얼굴, 손 피부라든지 그것이 많이 제가 느끼기도 부드러워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건 느꼈습니다. 힐링 스쿨을 찾아오는 환자 중 어떤 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어떤 이는 다시 질병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의사인 황성수 박사에게 음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혹독히 지켜나가야 할 그것. 지금 무엇을 그릇에 담아야 할까요? 현미밥과 채식만으로 정갈하게 차려낸 점심 한상. 마을 기업인 이수다는 친환경 로컬 푸드를 활용한 현미밥 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갈 곳이 없는 채식인들 뿐만 아니라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고슬고슬 잘 지어진 현미밥과 직접 만든 채식 손만두가 인기라는군요.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이 공간을 만든 이는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의철 과장. 마을에서 좀 건강을 주제로 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이제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그런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카페나 식당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음식을 찾는 것은 사람의 몸을 생각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시설물들이 배출하는 분뇨나 온실가스의 위험은 결국 환경오염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죠. 환경운동과 식습관운동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설탕과 기름을 많이 사용 안 하려고 하고 재료도 그래서 제철 재료를 식재료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도 건강해야 되고 마을과 사회와 나아가서 이제 뭐 세계로 확장하면 좀 굉장히 넓긴 하겠지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간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의 건강도 사실 어려우니까 저는 뭐 이런 공간이 도심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체를 찾아다니며 근로자를 위한 질병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들어선 채식의 길. 이의철 과장은 산업 현장에서 열악한 쪽방에서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밥상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식당에 직접 현미밥을 도입하기도 했죠. 실제 고지혈증 환자가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이 사업장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이 건강을 되찾게 하는 거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본인을 건강하게 만들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그 가족 내에서도 변화가 올 거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좀 더 건강해지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길에 현미밥과 채식이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이의철 과장. 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서울 연희동. 오래된 식당들이 있던 골목에 새로운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에 특별한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파주 헤이리에 있던 자연식 요리연구회가 서울 도심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인기 요리 강사로서의 삶을 접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자연식 요리가이자 명상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문성희 씨. 건강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요즘은 면역 체계에 질병이 많은데 면역력을 잘 증강시켜주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하자면 몸을 맑게 해주는 음식 또는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순환이 잘 되는 음식, 그리고 또 몸의 독소 또는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주 토요일 자연식 요리 수업이 진행됩니다. 껍질째, 뿌리째, 씨앗째 있는 그대로의 맛을 살려야 하죠. 흙과 물, 바람, 햇빛으로 생명을 일궈낸 식물에서 버려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쌀결을 간직한 현미도 마찬가지죠. 오늘 메뉴는 현미, 홍미, 붉은색 홍미밥에다가 강된장, 그리고 열무김치, 녹두 껍질째 갈은 녹두 부침. 네. 손질과 가공을 적게 하는 자연식은 요리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부는 자유와 여유를 얻게 되죠. 밥상을 받은 이에게는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건강을 맛보고 고향의 추억을 맛볼 수 있죠. 현미밥 채식은 사실 새롭게 만들어진 요리가 아니라 옛 선조들이 자식을 위해 자연 속에서 거두어 내놓은 풀잎 밥상과도 같은 것이죠. 선생님 음식은 그 힘이 고스란히 음식 안에 담겨 있고 또 무엇보다 그 양념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 음식들은 거의 양념 맛으로 먹죠, 음식을. 근데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원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 최소한의 양념을 하고 그다음에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기품 있는 음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현대인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결국 병을 가져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보이지 않는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닌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눈을 키워줍니다. 삶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음식. 자연 음식이라는 얘기 자체가 조금 좀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자연 음식이라는 얘기보다는 살리는 음식이 더 저기 마음에 와닿거든요. 홀로 가던 길을 딸과 함께 걷게 됐습니다. 채식을 시작한 후부터 요리는 놀이이자 즐거움이 됐습니다. 세상과 달라도 스스로의 행복을 당당히 찾는 용기가 담긴 한 그릇의 요리. 문성희 요리연구가가 평화가 깃든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네, 한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지만 이렇게 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네, 우리가 프로그램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오셨다고. 네. 맨날 책이나 뭐 네. 이런 데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장소가 참 아담하고 참 좋으네요. 제가 이런데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한번 방문을. 제가 진작 좀 모셨어야 되는데. 네. 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세련되고 그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또 여기에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껍질째, 뿌리째, 그리고 이 씨앗째, 네.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네. 그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참 투박한 음식과 세련된 분위기, 뭐 대조적이면서도 멋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주 예리하신데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이 공간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디자인을 제 27살짜리 제 딸이 해서 좀 젊은 감각이 좀 이렇게 요즘 트렌드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홀푸드에다가 뭐 한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껍질째, 씨앗째, 뿌리째 먹는 것이 좀 제대로 건강하고 영양이 좀 충분히 밸런스가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쭉 해온 지가 한 15, 16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인구 1000만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이 뭐 좀 이 품위 있게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이 참 대접하기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주 이 좋은 식사에다가 또 이런 좋은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면 채식 그 자체가 맛이 있지만은 더 맛이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그런 예는 좀 있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내는 밥은 진짜 현미밥이나 잡곡밥. 거기에 제가 손수 담은 된장과 간장을 넣은 맑은 국. 그다음에 거의 조리가 간단한 그 뭐 나물, 생채 이런 반찬 서너 가지 이런데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옛날의 밥상이잖아요. 한 박사님 어렸을 때 그런 거 드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밥상 차림이 본래는 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선생님 밥 먹으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게 아마도 그게 그러니까는 옛날 우리가 집에서 먹던 그런 밥상, 그게 사실은 뭐 현미 채식이라는 게 긴 역사 안에서 보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 생각이 나나 봐요. 먹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이제 욕구고 필요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 사람 몸에 필요한 것을 또 이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좀 제공했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크게 좀 감동을 받겠죠. 이게 요즘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 초반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설탕을 20배를 많이 먹고, 이제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 이런 식용유 소비량도 50배가 늘고, 그리고 고기나 생선, 계란, 우유 이런 것들도 한 20배에서 10배 정도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들 중에 대부분 다 설탕과 식용유와 고기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게 너무 힘든데, 여기에서는 바로 밖에서는 전혀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서 정말 다른 맛이다. 네. 그 저기 한 박사님, 그 저기 우리 선생님 두 분께서는 그 현미식과 채식 그 생활 습관병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저 요즘 여러 가지 그런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현미식과 채식을 많이 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또는 우리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건 뭐 음식이라 하는 것은 이 병을 만드는 음식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음식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워낙 요즘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약이 병을 고치고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면은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 경험을 안 해보고 이걸 좀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분들은 이 전율이 온다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주로 건강한 병원에 오지 않는 건강한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데, 일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
뭐 병원에 오지 않고 나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50% 정도가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 200이 넘고 중성지방도 거의 뭐 150 이상이 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50% 이상인데, 근데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콜레스테롤이 130대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은 대략 190에서 200 정도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고지혈증 있는 분들한테 고기나 이런 것들 좀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얘기 작년에 듣고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게 줄지를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주로 먹는 게 외식을 일주일에 2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였는데 이게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식사하실 때 고기 반찬 나오는 거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럼 먹죠. 그럼 반찬인데. 이제 이런 거죠. 우선 당연히 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는 거죠. 고기만 따로 먹는 것만 그렇죠. 목고기를 먹는 네. 거고 반찬해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식생활로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의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환자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이제 먹게 되는 건 많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역의 강소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곳에서는 매주 한 번 특별한 회의가 진행됩니다. 회의의 안건은 기술 개발이나 생산량 문제가 아니라 매끼 먹는 밥입니다. 하루 두 끼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밥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죠. 관리자와 영양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지 3년. 평범했던 식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간은 약해지고 현미밥과 샐러드바가 등장했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색다른 메뉴들도 개발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3분의 1 정도가 한 40세 이상 성인이다. 그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성인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 좀 이렇게 요즘 추세가 현미를 좀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조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현미밥을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 1월달부터 일단은 하니까 그게 좀 호응도가 좀 좋아요. 밥이 일단 저희가 3끼를 다 드셔야 되니까 저희가 잡곡밥도 나가지만은 현미밥을 좀 집에서도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라서 예,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일단 제공을 하고 보니까 선호도 되게 많이 좋으시고 조금 이렇게 차 드시는 분들은 항상 드시는 편이거든요. 회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중년층. 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루의 질이 달라지죠. 건강한 밥상에 대한 배려는 직원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밥자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일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사내 식당에서는 특히 현미밥의 기능과 먹는 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을 선택하는 힘을 키웁니다. 현미밥은 꾸준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본인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일부러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잡곡밥도 또 추가로 나가고 있으니까 잡곡밥도 또 선호하시고요. 백미밥도 따로 또 놔두고 하니까 본인들이 다 원하시는 대로 해서 드시고 계세요. 식감이 거칠고 먹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현미밥. 처음에는 싱겁고 거친 식단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남들 눈치 안 보고 집에서 해서 만들어 오는 불편함 없이 현미밥 채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그냥 무난한 메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현미밥을 선택하시고 샐러드바를 이용하시고 간을 좀 더 덜한 저염식을 드시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미밥은 하루 전에 불려놓거나 한번 쪄낸 후 다시 밥을 합니다. 식감을 위해서 현미 찹쌀을 섞기도 하죠. 가장 걱정스러운 위장 문제나 소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화는 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평소에 소화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편하게 이렇게 속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미밥 그리고 잡곡밥 그다음에 또 콩이 들어가는 어떤 그리고 주로 건강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할 나이 되는 그런 중년층에는 아무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현미밥 채식은 최상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영양은 영양대로 채우고 몸에 남아도는 지방과 독소는 자연스럽게 배출되죠. 연구직을 맡고 있는 조종환 씨는 현미를 통한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회사에서 현미밥을 제공해주다 보니 따로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았다는군요. 예, 현미 먹습니다. 다이어트에 되게 좋습니다. 1년 정도 먹은 것 같은데 한 8kg 정도 빠졌어요. 좀 운동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식사하니까 식사량도 줄게 되고요. 그래서 좋아서 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먹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따로 뭐 집에서 안 먹고도 회사 와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뭐 다른 그런 계획을 짤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되죠. 이제 제가 요리를 자꾸 이제 그렇게 산 밑으로 가고 싶어서 학원 자체를 이제 산 밑에 부산의 금정산 밑에 학원을 했었는데 3층이에요 학원이. 근데 학생들이 많죠. 뭐 조리사 자격증 따고. 근데 이만한 그 PVC 하수관이 3층에서 이렇게 하수관 요리 설비가 돼 있으니까 배수가 일주일에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그게 하수도가 막혀요. 그 3층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수도 공사하는 분이 와서 뚫으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하수도가 막혀서 뚫으면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하얀 기름이 나와요. 아, 이게 내 몸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구 생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채식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 내 몸에 좋은 게 지구에도 좋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좀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구 살리기 위해서 환경운동 합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것의 생활 방식만 바꾸면 나에게도 좋고 지구에도 좋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경험하게. 저도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뭐 간디 선생님도 그분이 채식을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어쩌다가 우유를 먹는 날에는 명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마음이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여러 동기로 시작을 하겠지만은 이 어떤 명상,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 꽤 많고 그렇대요. 네, 저도 2001년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요가 명상 그 인도에 명상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가고 해마다 2월 달이면 가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채식도 채식이지만 거기서 좀 굉장히 순수한 파동을 가진 음식이 실질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딱 명상 앉으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물론 또 채식뿐만 아니고 누구를 만났는지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뭘 봤는지도 그게 뭐 다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자트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음식을 이제 채식으로 하면서 몸이 달라진 얘기도 이제 물론 제가 듣지만은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꽤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꽤 좀 순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 좀 줄었다 하는 얘기들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먹는 것이 이 단순한 어떤 육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이상으로 정신, 마음, 영혼 이런 데도 대단한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그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건강이나 이제 질병도 좋아지고 또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나 이제 마음도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큽니다. 아주 큽니다. 요즘 뭐 이제 뭐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것도 이제 미세먼지도 있지만 또 이제 이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도 굉장히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도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온실가스 논의를 할 때 지구 온난화 얘기할 때 다들 이산화탄소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고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이 생산되는 메탄 가스의 온실가스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산화탄소의 그 한 20배 정도 이제 이 열을 붙잡고 있는 그런 힘이 한 20배 정도 된다니까 이제 적지 않죠. 그래서 저희 뉴스에서 그런 걸 듣지만은 요즘 그 이 전문가들이 축산 전문가들이 소가 트림을 해서 거기에 이제 메탄가스를 자꾸 배출하니까 소가 트림을 하지 않게 하는 어떤 이 어떤 방법 이런 걸 이제 고안해서 이제 사료 첨가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제 연구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이제 밤에 어디 갈 수도 없다, 섬에도 갈 수 없다, 뭐 그래서 이제 젊은 남녀들도 썸 타기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 좀 뭐 증오 이런 것들도 특히 여성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분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뭐 이 현미채식과 어떤 이런 뭐 정서, 마음 이런 것들 간의 관계는 좀 어떤 게 관련이 있을까요? 뭐 이 다툼이든지 또 이제 무슨 이제 소송이든지 혹은 가정의 해체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뭐 이제 감시 혹은 처벌 이런 것들로 줄여보자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먹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 마드리드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마요르 광장. 스페인의 상징인 뜨거운 태양이 잠시 물러난 겨울. 외투의 소매는 길어졌어도 우리나라 늦가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과거의 국가적 행사나 투어 경기가 열렸던 곳이죠. 시장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신선한 해산물과 드넓은 평원에서 갓 수확해온 다양한 식재료가 가득했죠. 지금은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광장 주변에는 이름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각자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천국 스페인의 1월에는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만날 수 있죠. 세계적인 셰프와 저널리스트, 미식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의 음식 박람회 마드리드 퓨전. 신선한 식재료와 독창적인 조리법을 소개하고 분자 요리와 같은 과학적인 탐구부터 음식에 담긴 철학적 의미까지 다양하고 심오한 음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14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셰프들이 모였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이죠. 스페인 각 지역과 나라를 대표해서 모인 셰프들은 저마다의 관심 분야를 공유합니다. 요리와 디저트, 음료에 이르기까지 음식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의 생명력을 담은 한식이란 주제로 전통 장류를 활용한 요리를 시연해 화제가 됐죠. 식욕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살아난다. 스페인 속담처럼 먹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 점심시간만 해도 무려 2시간이라니 30분 만에 뚝딱 해치워버리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문화죠. 전통과 현대의 입맛을 이어주는 마드리드 퓨전. 과거 평범한 관람객에서 요리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를 찾게 된 로드리게스 씨에게는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Aquí pues las últimas digamos técnicas, conocimientos, investigaciones se comparten entre colegas, que yo creo que es lo que hace grande este congreso, ¿no? Todos los cocineros nos subimos al escenario a contar qué es lo que hacemos en nuestros restaurantes, en nuestras casas, y lo compartimos con el resto de nuestros colegas, y yo creo que esa es la magia de Madrid Fusión. El arroz es una parte muy importante de la dieta española, de la dieta mediterránea en general, y entre otras cosas porque nosotros lo utilizamos para hacer la paella. La paella es muy conocida en el resto del mundo y lo hacemos con un arroz que es español también, pero también hacemos otros tipos de arroces, por ejemplo el risotto, y también a veces utilizamos el arroz integral. El arroz integral no es un producto muy conocido todavía en España, pero está entrando con mucha fuerza, ya que se aprecia un sabor distinto al arroz que conocemos aquí y además se puede usar para hacer muchos otros platos. 유럽 최대 곡창지대 발렌시아의 소도시인 알리칸테에서 온 키코모야 셰프는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쌀 요리의 권위자로 알려진 키케 타코스타 씨의 제자였던 그는 쌀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최근 알리칸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쌀 농사가 줄어들면서 전통 요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거죠. 쌀은 식단의 밸런스를 맞춰줄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Es un poco también el trabajo de cualquier cocinero de la actualidad, el recuperar elementos o recuperar tradiciones, ingredientes que han perdido su vigencia y que son nuestros, que nos dan identidad como cocina y como zona. 키코모야 셰프의 레스토랑이 있는 알리칸테. 스페인의 남동부로 푸른 지중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오렌지와 쌀이 잘 자라는 곳이죠. 좋은 쌀과 싱싱한 해산물이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재료로만 음식을 만듭니다. 알리칸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식감과 질감에 맞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키코모야 셰프가 프라이팬을 든 이유죠.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흰밥을 떠올리지만 스페인에서 쌀은 신선한 재료들과 만나 수만 가지의 요리로 모습을 달리합니다. El interés por el arroz como por otros ingredientes que forman parte de la dieta habitual de las familias es importante. Estamos en Alicante, hay que pensar que en Alicante es una de las cunas del arroz aquí en España, y yo creo que cualquier invitado, cualquier cliente que quiera entrar a nuestra casa, a nuestro restaurante, quiere o le apetece probar un arroz. Por lo tanto, es un ingrediente indispensable que tiene que estar en nuestra carta de forma. 넓은 팬이란 뜻의 빠에야.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쌀과 각종 재료들을 넣고 푸짐하게 볶아 먹던 것이 발전해 국민 요리가 됐죠. 이처럼 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스페인에서도 통곡물의 긍정적 기능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몸이 아플 때 비타민과 섬유질이 꽉 찬 현미로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도 현미는 아직 대중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쌀 요리에 관심 높은 요리사들에게 현미는 새롭게 해석해내야 할 도전의 과제죠. 어렵지만 매력적인 식재료인 현미. 키코모야 셰프는 현미의 깊은 향에 매료돼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잘 달궈진 팬 위에서 현미의 특성을 잘 살린 요리가 탄생할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Ahora mismo estamos trabajando con un arroz bombón muy interesante, una recuperación de un arroz, pero evidentemente el arroz integral puede ser un arroz muy interesante a nivel aromático para dependiendo qué elaboración queramos buscar, ¿no? Es seguramente uno de los buenos o grandes arroces que podemos encontrar y que puede satisfacer las necesidades culinarias de cualquier cocinero. Seguramente es una de las mayores cualidades que podemos encontrar en este arroz por su aporte en fibra también, carbohidratos. Sin embargo, creo que también ofrece una buena relación aromática. Es un arroz muy aromático en el que podemos preparar para diferentes elaboraciones y además si nos ayuda a nivel de salud, pues mejor todavía, ¿no? 그 급식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단 예를 하나 좀 들면 이제 우유 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유의 뭐 주요 효능 중에 하나가 불면증 개선 효과, 수면 유도 효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우유 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 보통 오전 간식으로 우유를 줍니다. 그러면 우유를 먹게 되면은 아이들이 수면 유도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유가 그렇게 그런 수면을 유도하는 이유는 우유가 이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그 이제 피 속에 있는 그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들어가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면 유도가 되는 건데, 근데 비단 우유뿐만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그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폭력적으로 되거나 충동적으로 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유뿐만 아니라 이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이 동물성 단백질들을 먹었을 때도 이 설탕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 식곤증이라든지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그 외 충동적인 어떤 이 감정이라든지 행동을 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나 어쨌든 이 사회적인 이 폭력 충동성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의 이 영양 정책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백미 흰밀가를 먹으면 이제 혈당이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급속하게 내려가니까 내려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조바심, 폭력 이렇게 이제 참을성 없음 이런 게 이제 생기죠. 이 저혈당이 되면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긴장해지고 짜증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혈당을 조금 올리면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음식이 바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현미니까 현미를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분 뭐 국내에서야 채식하기가 그렇게 뭐 어려운 점이 없겠지만은 해외 나가시면은 뭐 국내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해외 여행을 하시면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된장 소스하고 밥 정도 들고 가서 그렇게 식당에서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면서 저한테로 다 모여들어서 된장 한번 찍어보. 왜냐하면 된장만 갖고 가면 밥과 뭐 상추 정도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최소는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인도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처음에 1997년도 나갔을 때는 생식을 제가 싸들고 다니고 과일만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완전히 채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인도에서 바이슈나브 계층이라고 해서 약간 그 브라민 계층도 진짜 순수한 그런 집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완전 채식을 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텔이나 제가 라다크 여행을 3번을 갔었는데 각 호텔마다
음식을 따로 기빈대접. 예, 기빈대접 방도 따로 주고 그래서 3번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꽤 귀한 분이다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 나가면은 채식을 하는 게 조금 쉬운 면도 쉽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한국이 왜냐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주문을 할 때 뭐 샐러드로 주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는 고기나 이런 것들 뭐 유제품이 들어간 것은 빼달라고 그러면 이제 빼주고, 식용유나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기 있는 것도 최대한 좀 될 수 있는 한 덜 첨가해서 좀 달라 하면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한국에서보다 좀 더 쉽게 외국에 나가면은 그게 이제 아시아 쪽이든 아니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이든 간에 좀 더 좀 저는 좀 편하게 별로 그런 다녔던 것 쪽은 같습니다. 괜찮은데 일본은 조금 어려워요. 모든 음식에 가스오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2001년도에 가족 여행 가면서 이 전기 밥솥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미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그 무거운 걸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생식을 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후에 뭐 요즘 같으면은 아예 뭐 현미를 그냥 생쌀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 교육받는 분들에게 나가서 그 식당에서 사 먹기가 조금 힘드는 그런 이제 점들도 있으니까 아예 쌀을 좀 가져가면 굉장히 좀 안전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몸이 좋은 채식이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뭔가 그런 감각적으로도 좀 더 좋다 하는 그런 고민을 조금 이제 할 필요가 있고, 뭐 현장에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부딪혀보고 하셨는데, 뭐 그건 뭔가 이 현미 채식을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보급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건 어떻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양념이라는 게 슬로푸드잖아요. 그러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저는 고추장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식초, 그다음에 생들기름, 집에서 많은 조청 그 정도 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맛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고추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고추하고 팽이버섯을 채를 썰어서 이제 중국 요리에 고추 잡채처럼 그걸 볶는데 볶아서 조선 간장, 제가 집에서 담은 간장 한 2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약간 중국집에 들쩍지근하니까 그 맛을 조청이나 사탕수수 원료당을 하면 굉장히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자 전분 좀 뿌렸더니 얘가 완전히 중국집의 최고 고추 잡채 같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그릇밥. 현미밥 한 그릇에 어떻게 나물을, 그러니까 비빔밥이 아니고 일종의 파스타처럼 또는 브런치처럼 그렇게 세팅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밥상을 차려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식생활 우리 밥 문화가 바뀌어야겠다 생각.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기관 ICIF 코리아. 세계 3대 요리 학교라 불리는 이태리 피에몬테 ICIF에서 실력 있는 셰프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르코 클라타우드 셰프가 선보일 요리는 채소와 새우를 곁들인 현미 샐러드. Allora, in cucina il riso integrale, adesso in una cucina professionale, il riso integrale viene usato per dei piatti un po' innovativi, diciamo. Per il risotto non si usa ancora, però per piatti innovativi abbinati col pesce, insalate o comunque piatti nuovi da sperimentare viene usato in cucina perché è un ingrediente molto valido e la gente comunque gli si dà qualcosa di alternativo al riso normale. Il riso integrale può essere usato in questa maniera nella cucina professionale. 이탈리아식으로 현미를 맛있게 먹는 법.
먼저 재료부터 확인해 볼까요? 새우와 당근, 파프리카, 애호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미가 준비됐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꾸밈이 적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을 최상의 기술로 생각하죠. 그래서 조리 시간도 짧고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대파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대파 축제를 할 만큼 신선한 식재료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죠. 올리브 오일과 바질로 간을 마무리한 현미 샐러드. 현미쌀을 미리 삶아놔요. 야채 육수를 기본 베이스, 당근, 샐러리, 양파 먼저 끓인 다음에 어머님들 집에서 다신 물 내시듯이 해가지고 현미를 거기다 집어넣고 불리는 과정 없이요. 삶아요. 그리고 30분 정도 삶아가지고 그걸 건진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식히지 않은 상태로 밀폐 용기에 담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집에 있는 야채, 샐러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요즘 맛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사다가 이렇게 덮어서 먹거든요. 데워서 드셔도 맛있고 차가운 상태로 그냥 실온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고요. 브로콜리랑도 맛있어요. 현미는 섬유질 성분 때문에 대중 음식인 리조또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탈리아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샐러드나 국, 크림 등에 활용된다고 하는군요. 보통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쌀 자체를 밥솥에만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샐러드식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방식이 많아갖고 한국에서는 따로 밥할 때 따로 섞어서 넣어야 되니까 챙겨 먹지 않으면 좀 먹기 힘들고. 저희 나라도 이제 현미를 가지고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세계화시키면 좀 더 좋은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한 그릇밥이 집에서도 먹기 참 편하고 딱 하나에 밥 넣고 요것저것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먹으면은 간편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좀 인기가 있고 요즘 우리나라 그 소설가 한강 씨가 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써서 이제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이제 주인공이 채식이나 이제 육식과 폭력에 관련된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제 고기를 거부하게 됐는데, 근데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억지로 주인공한테 이제 고기를 강요를 하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제 유독 한국에서는 이 채식을 하게 될 경우에 고기를 이제 관건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이제 이런 문화가 개인적인 어떤 그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관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존중해주는, 그래서 요즘은 사회 분위기도 소수자를 위한,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갑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이 좀 다르게 먹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좀 불편하게 아직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책이 밴쿠버상을 탄 다음 날인가 제가 여기 창작가 비평사에 가서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은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은 주의자라는 테마보다는 그러니까 폭력성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단주의에서 오는 그런 이제 압박감, 그런 것에서 해서 그게 채식주의자를 대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아니죠. 네네. 예,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지금 저는 가끔 이런 얘기, 이제 가끔이 아니고 밖에서 식사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소들을 먼저 꺼내는 게, 저는 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채식을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존중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밖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더 가면 고깃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해는 되는 거예요. 제가 슬그머니 빠지는 것에 대한 이해, 그 정도는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나는 우유를 못 먹는다. 이건 이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뭐 이미 이제 학교 급식에서도 우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카레에 굳이 이제 우유를 넣어가지고 그 카레 먹고 이제 응급 사태가 발생한 일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할 때 그 안정성이 그 다양성 안에서 이제 보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유철 선생님 그 네. 직업 환경의학을 전공하시면서 예, 예. 주로 직장에 그 예. 사람들 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 있는데, 그 저는 이 직장에서 단체 급식을 어떻게 좀 바꿔줌으로 해서 뭐 그 직장의 그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좀 많죠?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하고 현미채식을 하면서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이 이미 한 벌써 5년째 100% 현미밥을 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줍니까? 예, 매일 아침, 점심, 뭐 저녁 다. 원하는 사람들. 예, 원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긴 합니다. 100% 현미만 담고, 그리고 제가 건강 상담할 때 고기 반찬이 나와도 고기 반찬을 담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현미채식이다 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정말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본인 질병을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게 100% 현미밥에 채소 반찬만 담아서, 그리고 샐러드 바에 샐러드를 담되 드레싱 뿌리지 않고 그렇게 먹는 분들도 간혹씩은 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 급식을 그렇게 받으면서 건강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뭐 사례들도 예,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주치의로 들어가서 교육을 한 3차례 정도 하고 했는데, 작년이랑 그 재작년에 특히 유석인율이 고지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작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먹는 걸 한 달 정도만 바꿔보자, 그리고 검진을 받아보자 했는데 고지혈증 유석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 단체 급식에 사람들이 이제 채식이면서도 좀 맛있게 좀 하도록 이 요리 전문가들이 조금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그 친환경 급식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 서울도 그래서 친환경 급식까지, 아마 친환경 식자재 유통 하는 그런 아마 공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금씩 아이들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그 개선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좀, 그리고 그 엄마들은 집에서 요즘 밥을 거의 안 하고 애들이 밖에서 먹으니까 사실은 이게 좀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근데 이제 급식이 중요하다는 거는, 근데 저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이제 대전 지역에 노숙인들이나 쪽방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무료 급식소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루 3끼를 이제 해결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하루 3끼를 현미채식으로 다 제공을 해주겠다. 4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은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얻어 먹었어야 됐는데 3끼를 그냥 딱 차려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죠. 반겨서 왔는데, 단 조건 딴 거 먹지 말고 이것만 먹는다. 그 조건으로 이제 찾아오셨는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먹던 약이 5개, 고혈압약 2개, 당뇨약 2개, 고지혈증약 하나 해서 이제 먹는 약이 5개가 됐던 분인데, 일주일 만에 약을 다 끊어도 혈당이 더 조절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이 되고 이제 이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한 4주 동안은 굉장히 조절이 잘 됐고, 그분은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볼 때 허리 이 벨트 사이즈가 줄었다고, 구멍을 하나씩 더 줄여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예전에 그 불뚝 나온 배가 다시 나오고 약 다시 먹게 되고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뭐 무료 급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급식의 질, 급식의 내용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저는 아직도 좀 그 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요 4주 동안 저랑 같이 현미채식을 하기 전과 현미채식을 진행할 때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모여서 그렇게 현미채식을 할 때는 뭔가 이 희망이 차 있는 눈빛. 아,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나도 뭔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뭐 분위기를 풍겨놨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전기푸드에 많이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또 질병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좀 그렇죠. 이제 좋은 그 사례인 것 같아요. 정크푸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 또 병을 얻어서 약을 먹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빈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 정책이 있어가지고 먹거리만 아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인프라만 구축해주면은 그 지역 전체가 좀 더 활기차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되지 않을까 많이 줄어든다. 그렇죠. 많이 줄 수가 있죠.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 이제 건강의 양극화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소득의 문제로 보게 되면 자꾸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려 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 생각 어떤 이 의욕이 생겨요. 그렇게 삶의 해서 의미를 찾고. 이게 이 사람을 좀 이 바꾸게 되면은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얼마인지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자꾸 이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현미채식 식당을 딱 차려가지고 그분들이 조리를 하고 서빙을 해주고 이제 그런 이 사회적 기업이 하나 나와주면은 그분들도 건강해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무료로 뭐 쿠폰을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지역이 전체가 다 건강해지고 이 의료비도 줄고 좋은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현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채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75% 이상이 찬성해서 만들어진 공간. 대학 내 감골 식당의 채식 뷔페죠. 자율적인 식단 선택에서 늘 배제됐던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밥입니다. 밥을 현미콩밥하고 쌀밥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채식에서는 현미콩밥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현미나 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쌀밥이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대학으로선 처음 시도된 현미밥 채식. 단체 급식의 단골 재료인 고기, 계란, 우유는 일체 활용되지 않습니다.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우유나 계란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채식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일 드레싱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백김치도 젓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백김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본연의 맛을 살려내야 하기에 당연히 식재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신선한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조리법은 현미밥 채식의 단조로운 식단을 풍성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현미 자체로도 영양은 충분하지만 학업량이 많은 학생들을 고려해서 고기 대신 콩을 통해 영양 밸런스도 맞췄죠. 이제 교내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빠르게 때워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10가지의 채식 반찬을 만나는 설레는 변화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 2시간밖에 운영하지 않지만 평균 이용자 수가 3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멀어져 있는 건강. 현미밥 채식이 차려진 뷔페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성인병 뭐 당뇨하고 고혈압 이런 거 때문에도 현미밥 먹지만 요새 이게 채식을 아주 맛있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매번 바뀌어갖고 그리고 뭐 요새는 콩으로 고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음식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쌀밥은 또 당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곡물밥을 위주로 먹는 편이에요. 현미 속 영양소는 생활 습관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지만 판토텐산과 니코틴산을 통해 두뇌 활동과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씹는 습관은 뇌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쌓인 스트레스와 각종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이제 29인데 한 20대 중반부터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좀 안 좋거나 이렇게 좀 영향이 미치는 게 좀 느껴져서 실제로 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좀 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또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조금씩 서서히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메뉴만을 주게 된다면 이제 저희는 항상 그런 음식만 먹게 되는데 이렇게 좀 채식이나 좀 더 선택권이 많은 좋은 음식들을 마련해주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입맛이 길들여진 동물성 식재료를 배제한 상태에서 채식 식단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베이스가 되는 육수를 설계하는 일부터 단품 요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레시피 개발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채식 뷔페가 정말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이기보다도 메뉴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어보자 하는 날은 채식 뷔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이 그렇게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채식을 근접하기 싫어라고 느끼기보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채식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좀 더 친숙한 메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사님들 어떠세요? 똑똑하고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데 현미 씨가 채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건 당연한 이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 그 아예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첫째 이 집중력이 이제 향상이 되죠. 그래서 뭔가 이 학습 능력도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치매도 현미채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음식, 아이가 차분해지면서 집중이 향상이 되고 이런 음식을 먹이는 것은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전 지역에 있는 한 연구소입니다. 거기 이제 박사님들만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 비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미채식을 주로 식단을 이제 먹는 거는 현미채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권고하는 대로 열심히 쫓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천하고 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은 본인은 꼭 30분 정도는 꼭 이 엎드려서 낮잠을 자고 나야 이제 오후에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은 내가 그 잠을 자지 않고 있더라.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곤증이 없어졌구나. 그렇죠.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니까 식곤증이 없어진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집중력이 좋아진 거고, 그 지구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크푸드라고 한다면은 에너지는 많지만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소가 부족할 때, 그때 먹은 양은 많지만 이게 실제 우리 몸에 쓰이지 못하고 그냥 저장돼 버리고 마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쉽게 지치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하게 되는데, 이 영양가가 풍부한 채소와 우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현미밥 이렇게만 먹으면은 아주 집중력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체력도 좋아지고.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1980년대 초에 음식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본 기억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쇼킹해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영재 집단의 엄마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영재 스쿨에 가게 됐나 이렇게 했는데 현미식과 된장국이.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이게 뭐 미국이니까 한국인의 밥상을 본 건 아닐 텐데 미국의 그런 엄마들이 이미 현미식과 된장국을 먹인다라는 것이 약간 쇼킹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그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정도 된다는데요. 유일하게 종교적인 이유 아닌 유일하게 대학군에서 현미 채식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딱 하나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울대학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좋은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이 좀 별난 사람, 또 뭐 이렇게 너무 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채식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 그런 생각. 구글 본사에도 그런 레스토랑에 직원들 그 식당에 그런 코너가 따로 있다고 하고, 고기를 한다는 그 고기 사진을 뻘겋게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놨다고 하던데요, 레스토랑에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뭔가 조심, 조심, 스탑 뭐 이런 것들은 좀 붉은색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임의로 해석을 해봅니다. 이 고기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 대상이고, 녹색은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이고 안전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채소는 그 이제 녹색이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 뭐 우스개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작년 말부터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현미식을 열심히 이제 해왔던 부모들도, 본인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이들까지 현미식을 했던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당황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고 그랬었죠. 근데 이 뭐든지 어떤 이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죠. 뭐 농약을 쳐서 현미가 이 현미에 농약이 많이 묻어있다 그러면 농약 안 친 현미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좀 산자리 잘 따져서 그렇게 이제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좋은 식품, 그러니까 봄에 나는 봄싹들 있잖아요. 봄나물들이 굉장히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미량의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데쳐서 먹거나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독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음식에 그런 것들은 있다. 근데 그 간에서 해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게 독을 미량의 독이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는 그래 예방주사 맞냐 이래요. 그럼 예방주사는 독을 넣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거는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거는 진짜 몸에 해로운 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그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이다라는 얘기 이제 좀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피틴산 얘기인데, 근데 이제 피틴산을 먹으면 골다공증이 걸리고 뭐 이빨도 다 빠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피틴산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뼈가 더 튼튼하고 골밀도가 더 높고 골밀도가 소실되는 율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를 봐도 현미밥에 통곡물에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뼈가 안 부러져요. 그래서 요즘의 연구는 피틴산을 먹었을 때 왜 뼈가 더 건강해지느냐에 대한 그 세포생물학적인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터무니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뵈서 얘기가 끝이 없는데, 또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제가 좀 잘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먼 길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미채식이 이게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또 이웃이 살고 이 지구 환경이 사는, 그래서 저는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쉽게 바뀌진 않죠. 이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은 열정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이 참 많으신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밥상이 바뀌면서 제가 굉장히 지구에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 것, 또 제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자존감이 좀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느낌이라서 적어도 제가 존재하는 게 이렇게 지구나 이웃에 폐가 되지 않는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한 일. 네. 저는 뭐 대전에서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알게 된 것도 굉장히 기쁘고요. 이제 뭐 채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의외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문성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좀 뭐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채식을 하고 건강하게 채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리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테 이제 이 공간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just can't help it. No matter what you say, it sounds you're far from okay. I know you're hurting, so please just stop the lie. Just say you